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 잊지 맙시다 9.11. 자, 9.11이 그 119를 대신하는 미국의 그 긴급 신고 소방 전화 번호이기도 한데 9.11이라는 하필이면 또 그 9.11이라는 나라는 이게 9.11이라는 게 뭐가 있나요? 그쵸? 이상하죠. 이게 우연인가요? 음모론에 하도 빠지다 보니까 그 실업자들 주로 고용 지표에서 고용자 수 감소된 폭 그 91만 1,000건이었잖아요. 그쵸? 왜 하필이면 91만 1,000일까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91만 2천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그 노동통계국을 장악한 가운데 91만 1,000건이 바이든 정부 때 뻥튀기 됐다고 하면서 91만 1,000건을 깎았죠. 그래서 그 일자리는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필이면 그것도 9.11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9.11 테러도 딱 9.11에 일어났어요. 이건 뭐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지만 이거는 정말 그 당시에도 이거 가짜뉴스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저 미국의 한복판에 저 빌딩에다가 저 비행기를 박을 수가 있지? 그 말고도 펜타곤도 하고 굉장히 동시다발적인 더 큰 어떤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이 주도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매년 이제 그 기리는 이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9.11이어가지고 9.11 테러에 대해서 이제 그 되돌아보면서 묵념을 하는 뭐 그런 날들을 가졌죠. 자, 운명의 그날 사나운 괴물들이 뭐 운명의 상징을 공격했다. 근데 저때 희한한 게 정말 또 이게 음모론인데 그 전날에 이제 풋옵션이라던가 주식시장이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것이 비이성적으로 증가를 했던 며칠간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뭐 누구는 굉장한 엄청난 급락에서 또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떼돈을 벌고 그 급락한 그 맨 마지막 지점에서 또 주식을 매수하여 다시 한번 또 어마어마한 또 부를 쌓았죠. 자, 그런 부를 쌓은 어떤 그런 그 대상들을 상대로 음모론이 뭐 계속 제기되곤 합니다. 뭐 그런 어떤 재미로 얘기 드리는 건데 물론 차트나 이런 거 기술적 분석에서 분명히 그런 징후가 있긴 했습니다. 9.11 테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주식시장에 초대형 악재가 나올 것을 예상하는 징조가 다 있었긴 했죠. 자, 그런 것을 이미 미리 알았다면 피할 수도 있었고 혹은 글로 베팅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런 주식시장에서 어떤 수익을 떠나서 이거는 진짜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9.11 테러를 딱 기리는 그날 하필이면은 또 그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지지한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지지를 하고 다녔어요. 이 극우 활동을 하고 다녔던 극우 활동가 찰리 커크가 또 이제 공개 행사에서 총격을 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고 해서 막 불법 이민자 내쫓고 노숙자를 내쫓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 이 기자분이 그 질문했잖아요. 나 옛날에 뭐 아침에 출근하다가 총의 위협을 받아서 납치당할 뻔했다. 그 당신도 총을 갖고 다니고 싶냐고 트럼프가 물어봤더니 당연하다 했을 때 트럼프가 며칠만 기다려보라고 지금 너무 안전하게 만드니까 총이 필요 없을 거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어제 나왔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이 다 중계가 됐죠. 막 대학생들이 지금 총소리가 난다고 어디로 막 다 어디서 나는지 모르니까 일단 다 뛰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공포스러운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여긴 실제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은 정말 특이한 게 만약에 저렇게 우리나라 같이 총기 허용이 안 된 국가에서 저런 사고가 일어나면 난리 나잖아요. 총기를 남은 거 다 회수를 해야 되고 무슨 공기총이고 뭐고 다 없애야 된다. 근데 미국은 오히려 저래서 이제 자신의 몸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렇죠? 총기에 규제하는 것을 이제 풀어야 된다. 뭐 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맥도날드 지점보다 총기 상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저 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아마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 총기 우호론자죠. 이게 원래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총격 사고가 또 났는데 하필이면은 이 극우 활동가, 트럼프 지지 극우 활동가로 지금 알려져 있다. 그래서 두 개에 대한 묵념을 지금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9.11 테러에 대해서 기리고 그리고 이 극우 활동가 트럼프를 지지했기 때문에 찰리 커크를 공개적으로 지금 여기서 뭐 언급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죠. 24년 전이네요, 벌써. 이 당시에 정말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급락을 했었고 서브프라임하고 이 9.11 테러 이런 것들은 정말 한 10년, 2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한 주식시장의 어떤 대폭락의
그런 어떤 사건들이잖아요. 항상 거론이 되잖아요. 서브프라임, 9.11 테러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IMF도 있었고 이런 때마다 엄청난 주식시장에 혼란이 옵니다. 자, 2001년도 9월 11일입니다. 자, 2000년대를 넘어선 그 순간에 저런 일이 벌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잊지 않겠다고 매년 이제 대통령들이 다 뭐 서약을 하고 뭐 선서를 하는데 신성한 서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어린아이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때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있었겠죠. 거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성인이 되었다. 뭐 이제 고통을 잊고 뭐 새롭게 나가자 뭐 이런 겁니다. 위대한 영웅들을 기린다 하면서 이제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이런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분이죠. 이제 이 극우 활동가 찰리 커크가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존슨 하원 의장도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의 대변인이었고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인물이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마침 어떻게 보면 이제 9.11 테러를 이제 기리는 이 9월 11일 날 이 지금 찰리 커크도 사망을 하면서 같이 기리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댄 아이브스, 애플 아직 안 죽었다. 자, 댄 아이브스가 또 출연을 했는데요. 역시 패셔니스타죠. 정말 우리나라의 애널리스트가 저렇게 입고 공중파에 나오는 걸 못 봤거든요. 유튜브는 모르겠는데. 자, 정말 화려합니다. 과연 이 짐 크레이머랑 댄 아이브스 누가 더 톡톡 튀는 패션을 내놓는지 서로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기술주에 대해서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캐시 우드와 함께 어떻게 보면 쌍벽이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도 애정을 엄청 갖고 있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을 좀 줄이면 좋겠다고 발언했다가 이제 앨런 머스크가 댓글에다가 셔럽이라고 달았죠. 뭐 그 뒤로 뭐 반박은 안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특히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며칠 전에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건 리오넬 메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메시는 축구의 신이잖아요, 축신. 이 지금 축신에 비유를 했다는 거는 주신이란 얘기입니다, 팔란티어에게. 그리고 파크라는 단어를 또 만들기도 했죠. 이 파크라는 단어를 저기가 만들긴 했지만 짐 크레이머가 만들긴 했지만 파크주를 저기 하기도 합니다. 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죠?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애플이 지금 신규 모델이 출시됐는데 시장의 반응이 별로 뜨겁지 않잖아요. 예전만큼. 뭔가 혁신적인 게 없고, 아이폰이 이제 시리즈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 사망하고 나서 뭔가 혁신적인 게 안 나오죠. 그때는 모바일 혁명을 여는 아이템이었잖아요. 인터넷 혁명 시대에서 이어받아서 컴퓨터에서 모바일로 바뀌면서 아이폰이라는 이 작은 기기에서 컴퓨터만한 그 성능을 지금 가져오니까 완전히 그 시대를 바꿔버렸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를 바꾸는 화두가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의 대표 아이템을 아이폰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화두, 이 부분을 놓쳤어요. 그래서 아이폰이 신규 모델이 나와도 예전만큼 반응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격이 비싸도 혁신적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거예요. 뭐지 저게? 스펙만 대충 올려놓고 가격이 너무 비싸네. 250만 원, 거의 300만 원인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플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데 아이브스는 그렇지 않다. 아이브스는 지금 애플을 아웃퍼폼, 시장 수익률 상회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270달러로 잡았거든요. 이분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500달러로 부릅니다. 물론 캐시우드는 2,500달러 이상 부르기 때문에, 물론 더 장기적인 얘기지만 어마어마한 수치를 부르고 있죠, 지금. 300달러가 안 돼요, 테슬라가 지금. 근데 이제 어쨌든 애플도 목표 주가 270달러를 제시했는데 그동안 눌렸던 것은 애플의 AI 전략이 주가를 억눌러 왔다. 그러니까 애플이 AI 시대도 오는 걸 알았는데 그걸 선점하는데 실패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AI 전략을 계속 피다가 좀 실패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갔어요. 그게 주가가 안 간 건 아닌데 솔직히 미국 주식에서 안 간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제도 또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다 갔는데 문제는 엔비디아나 무슨 팔란티어나 이런 것처럼 예전에 애플이 아이폰으로 모바일 혁명을 주도할 때처럼 못 갔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사실 뭐 애플이 못 간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애플도 거의 이제 신고가 영역인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항상 비교를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눌렸잖아. 뭐 이런 거죠. 자, 애플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뭐 지금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과 제품들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뭐 아이폰 에어가 나와서 정말 가벼우면서도 견고하다. 근데 그 가벼우면서 견고하면 뭐하냐. 뭐 인공지능 시대에 뭔가를 보여줘야지 이러고 있는데 지금 데나이브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폰과 제품들은 애플의 새 시대를 여는 불꽃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회사는 앞으로 생태계의 재활용 사례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지금 굉장히 기대감을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라클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오라클이 워낙 지금 이슈였기 때문에 어제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워낙 급등을 했죠. 그리고 레리 앨리슨이 단번에 80세가 넘어가지고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에 등극을 했잖아요. 저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레리 앨리슨이 이 사실 오랫동안 공화당 그 지지 쪽입니다. 예전부터 원래 이 조금 저쪽이죠. 실리콘밸리 쪽은 약간 민주당 편향이었는데 레리 앨리슨은 옛날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루비오가 국무장관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루비오가 트럼프 나오기 이전에 이 공화당 대선 후보 주자였습니다. 그때부터 루비오를 지지했던 게 레리 앨리슨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리 앨리슨이 지금 돈을 많아서 오른 거, 세계 최고의 부자가 오른 거, 오라클이 오른 거,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되게 반깁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머스크랑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레리 앨리슨은 오랫동안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화당에 계속 기부를 했고 머스크도 물론 갑자기 나타났지만 그렇죠?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졌잖아요. 레리 앨리슨은 옛날부터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레리 앨리슨은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에 굉장히 긴밀한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런 얘기고 이제 오라클 광고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브라만도 나오는데 옛날에 브라만하고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회장 이 둘이가 공화당을 굉장히 지지하면서 기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자, 세 번째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급증, 텍사스에 무슨 일이입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전 또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나왔잖아요, 지금. 이것도 또 매주 발표한다고 또 뭐라 그럴까 봐 또 좀 겁이 나네요. 그렇죠? 트럼프가 하도 자기한테 안 좋은 지표 나오면은 다 뭐라고 하고 다 갈아치워버리니까 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급등하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PPI 낮게 나오니까 바로 뭐라고 했어요. 스트루스 소절에. PPI 낮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왔네요. 파월은 바보입니다. 재앙입니다. 물가 상승이 아예 없는데요? 이게 바로 올리잖아요. 근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높게 나왔으니까. 이게 언급 안 하지. 만약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왔으면 바로 트루스 소절에 올렸을 거예요. 보세요. 늦은 파월, 재앙 파월. 실업자가 없는데요? 뭔 실업을 걱정합니까? 인플레이션도 없고 실업자도 없네요? 당신네들 두 마리 토끼 잡는다고 맨날 그러고 있는데 두 마리 토끼가 다 잡혔네요. 물가 안정 최대 고용. 근데 당신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펜 때만 걸리면 되는데 이랬겠죠. 근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나오고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이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파월이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될 명분이 생기거든요. 근데 또 희한하게 노동통계국에서 일자리가 급감했다고 발표했다고 잘라버렸잖아요. 그리고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싫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 인하를 바라려면 파월한테 나쁜 경제 지표를 몰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또 나쁜 경제 지표가 나오는 것도 싫나봐요 또.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오는데 대신에 파월 너가 알아서 예측해가지고 경기가 나빠질 걸 예측해서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해라. 뭐 이건 것 같아요. 내 지금 이 임기 내에 나쁜 경제 지표 나오는 건 싫다. 그래서 그 사전 작업을 이제 한 것 같아요. 바이든 정권 때 91만 1천 개의 일자리를 뻥튀기 했으니 그건 가짜다. 그러니까 지금 나쁘게 나오는 게 진짜 나쁜 게 아닌 거다라고 이렇게 박아놓고 왜냐면 자기 임기 내에 나쁘게 나오는 게 싫으니까 이 나쁘게 나와도 가짜인 거라는 거를 증명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다시 일하러 가세요. 미스터 파월. 요 지금 사이트에서 써놓은 건데 자 근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빼고 이 실업률이나 뭐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파월이 어쨌든 최대 고용 쪽에서는 이쪽에서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연준의 두 가지 목표가 그거잖아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인데 파월도 그건 인정했잖아요. 고용 쪽은 최대 고용에 가까운 것 같다. 이 정도면. 근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건 이 물가 안정 쪽에서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거 한번 주간이니까 주간마다 나오는 거니까 이게 반짝했다고 파월이 고용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은 이미 안정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물가 안정 쪽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속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4주 평균이나 아니면 2주 연속 그런 걸 좀 봐야겠죠. 이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 2주 연속 실업자의 지위를 유지한 사람들의 그 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4주 평균 넣어서 에버리지로 좀 길게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간으로 보면 너무 짧기 때문에 4주간의 움직임 혹은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속 실업수당 그런 것들 좀 보면은 조금 이 지표가 조금 저기가 되죠. 완화가 되죠. 근데 지금 좀 특이한 게 있는 게 이걸 좀 분석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열심히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는 아직 자세한 내용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써놨습니다. 딴 데는. 딴 곳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텍사스 지역이 갑자기 빵 튀었거든요. 이게 지금 텍사스 지역이 거의 뭐 매년 한 번씩 계속 튀는 그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텍사스에 무슨 일이 있는가. 지금 그게 여기서 궁금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메뉴가 텍사스인데 텍사스의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너무 그래프 자체가 압도적이에요, 지금. 이게 상대가 안 돼, 그래프가. 2위 그래프가 있는데 이 2위 그래프의 거의 몇 배인가요? 한 5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텍사스 지역에서 워낙에 많이 나와서 이게 하드캐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도대체 텍사스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거를 지금 분석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는 일단 절대적인 수치 텍사스가 저랬건 어쨌건 그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지금 2021년도죠. 2021년도 그다음에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그러니까 매년 2021년부터 매년 한 최고치에 도달했을 때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서 나왔거든요. 주간이.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이제 주간은 변동성이 있으니 2주 연속이나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2주 연속도 지금 높게 나왔어요.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금 보면은 2023 그리고 2021 이런 데랑 지금 최고치로 치솟았던 데 있죠. 거기랑 거의 비슷한 높이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게 박스권 상단이라고 하죠. 거의 박스권 상단의 근처에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간도 2주 연속도 지금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트루스 소셜에 아까 그 자기가 이제 9.11 테러를 기리면서 멜라니아 여사와 그 저기를 한 것을 종합해서 올렸어요. 아까 그 얘기가 이제 비슷한 이 워딩들이 나오죠. 그 운명적인 날 야만적인 괴물들이 우리 문명의 상징을 공격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굽히지 않을 것이고 뭐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뭐 이런 강한 어떤 미국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 9.11 테러 때 갑자기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맨날 이제 거론을 하잖아요. 서브프라임 때 보셨죠? 제가 매니저였죠. 서브프라임 때 보셨죠? 뭐 9.11 테러 때 보셨죠? 남유럽 위기 때 보셨죠? 자, 항상 미국의 주식을 보세요. 주가가 폭락했을 때가 맨 저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왜 그런가요? 주식시장이 지금 결국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움직임이 매년 결국 저점이었고 가보면 항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겪어온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들이 99년에 IT 버블도 있었고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가 10년, 15년 단위마다 있을 때마다 그게 출렁일 때마다가 다 V자 계곡 저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기리는 날도 그걸 같이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이런 기리는 날 우리도 물론 미국인이 아니지만 저런 거를 전 세계적인 어떤 사람으로서 당연히 묵념을 해야겠지만 우리는 주식시장 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급락을 했을 때 주식시장의 폭락은 결국 뭘 가져왔다? 급등을 가져오고 결국 상승을 했다 이거죠. 자, 마지막 사파를 그렸습니다. 자, 딱 봐도 트럼프의 이미지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 주식 봉을 그려놨습니다. 뭐 양봉, 음봉인데 미국은 색깔이 반대긴 해요. 자, 근데 이거를 왜 그려놨냐면 아까 그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위기 속에 결국 주식시장은 피어올라서 그 꽃이 되어서 상승해서 최고가를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위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위기가 올지는 몰라요. 어제 보니까 뭐 UFO 뭐 저기 청문회 하던데 나사를 이제 없애버리겠다. 나사가 할 일이 없으니까 없애버리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자료를 갖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UFO로 추정되는 물체다가 미사일을 쐈는데 미사일이 튕겼다며요. 상원에서 증언했습니다, 지금. 그게 정말이라면요. 그럼 미래엔 이런 일도 있겠죠. UFO를 타고 온 외계인이
이 지구를 침공해서 지구에 타격이 발생돼요. 그럼 9.11 테러 못지않은 주식시장에 대폭락이 오겠죠. 그때도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저 옛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폭락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투자의 기회가 되겠구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외계인의 침공이든 뭐든 분명히 또 올 겁니다. 주식시장이 그렇게 평생 탄탄하게 가지만 않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제가 금목걸이를 달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11 테러, 미국이 무너질지 알았지만 일러,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불질러.